예, 김현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사업장 준비에 관련된 거래 사례에 이어서 기계 설비, 운송수단, 그 다음, 집기비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입하는, 뭐 그런 사례 정리를 해보죠. 예, 그러면, 거래 사례 같이 볼까요? 뭐, 기계 설비를 준비하고, 운송수단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 준비를 했다? 그럼 거래 사례를 보기 전에 배경을 좀 더,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기계 설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기계 설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뭐, 우리가 차량 운송수단이니까 차량 운반구를, 준비하는 거, 구입하는 경우, 그리고, 비품, 직기 비품이라고 그러죠. 비품을 우리가 이제 구입하는 그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기계 설비를 준비하는 경우, 차량 운반구를 준비하고, 비품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그런 경우. 기계 설비. 일반적인 신규 기계를 이제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예. 자, 그런데, 간혹,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설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생산 설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뭐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그냥 전달만 제가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취득한 자산, 취득한 기계 설비.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일부분을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현금, 예금으로, 지원을 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는 국고보조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은 무엇이냐? 자본이냐? 아니면 수익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차감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감가상각을 하면서 감가상각비와 상계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 예, 이 부분으로 일단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예, 사례를 통해서 지금 보지 않으니까 좀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는, 소형 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 승용 차량, 소형 승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그 매입세의 불공제 부분,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형 승용 차량에 대해서, 소형 승용 차량, 그러니까 사업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해서 소비를 하고 사용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부가가치세, 구입할 때 지급한 대급 부가세를 나중에 환급을 받는다든지 납부할 부가세에서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소형 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 매입세 불공제를 한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한 점이고.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해서는, 비품, 여러 가지 소소한 이런 사무 집기, 뭐 여러 가지 이런 비품들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비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냐, 자본적 지출이냐, 아니면 수익적 지출이냐 하는 이런 용어가 도출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자본적 지출은 이렇게 자산 증가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비품이라고.
근데 수익적 지출이다 이러면은 바로 소모품 비라고 하는 이런 비용으로 바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비용으로 즉 비용 발생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 비품 구입할 때.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그 전에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뭐 2단계에서는 그래도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구분을 해 볼까요? 자, 기업회계에서, 세무회계에서, 예, 뭐 이렇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기업회계에서, 세무회계에서, 자본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 그리고,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 첫째, 이렇게 물품을 신규로 구입한 경우, 신규 구입의 경우에 구입한 물품을 자본적 지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수익적 지출, 즉 비용으로 바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이 기준을 판단 기준을 기업에게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세무에게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먼저 보고 거래사를 보는 게 이해가 쉽겠다. 그죠? 예. 자, 그러면은 기업에게서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자본적 지출은 뭐냐면은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그런 물품을 구입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 즉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상당 금액, 실무적인 측면에서 상당 금액 이상인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 외에는, 이거 위에는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세무회계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거를 명확하게 좀 구분할 것이냐? 기업에게는 사람 성격으로 보면은 좀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세무에게는 아주 끊고 맺는 게 아주 정확한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업에게 기준에 반해서 세무에게서는 아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명확하게 표시한다는 것은 금액으로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금액으로. 자, 그래서 세무에게서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만 원.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자, 그 부분을 제가 그 주석으로도 한번 정리를 해뒀습니다. 주석으로도. 자, 주석이 그 다음번에 이렇게 우리 교재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6조 제4항 규정에 의해서 각 거래 단위별로 취득금액이 100만 원. 그러니까 거래 단위별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이하.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바로 수익적 지출, 즉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100만 원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거래 단위별로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즉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전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거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예시, 기계 설비를 준비하는 거래 사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활동에 사용한 기계 설비를 구입하고 대금 5,500만 원은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차변에 자산 증가로서 유형자산인 기계장치 5천만 원. 그리고 이에 대한 부가세는 차변의 자산 증가로서 대급 부가세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 증가로서 뭡니까? 약소금을 발행을 했는데 자꾸 이걸 이제 인식을 좀 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거래를 만들었어요.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미지급금 5,500만 원. 즉 지급 의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 그다음에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크레인을 구입하고 대금 1억 1천만 원은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했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차변의 자산 증가로서 중기, 이런 경우에는 기계장치라고 하기보다는 중기라고 합니다. 중기 1억 원. 그리고 같은 차변의 자산 증가로서 대급 부가세 1천만 원. 되겠죠? 중기 1억 원에 대한 대급 부가세 1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 증가로서 미지급금 1억 1천만 원. 되겠습니까? 자, 운송수단을 준비합니다. 생산부서에서 사용할 트럭을 구입하고 대금 1,650만 원은 24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구입했어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어요. 자, 이 경우에는 차변의 자산 증가로서 차량 운반구 1,500만 원. 그리고 자산 증가로서 대급 부가세 150만 원. 대변에는 할부니까 대변의 부채 증가로서 미지급금 1,650만 원. 물론 여기에서도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자산 개정 과목 개정 과목 현황을 볼 때 성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차량 구입 계약을 하고 현금 10만 원을 지급을 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대변에 자산 감소로서 현금 10만 원이 대변에 자산 감소가 되죠. 현금 10만 원. 차변에는 10만 원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기억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자산 증가로 처리한다 했죠. 임시개정 과목.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차량을 인수하고 어때요? 인수하고 잔액은 할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차량 운반구가 막 금액은 당연히 뭐 이렇게 1,000만 원 이렇게 해보죠. 1,000만 원. 그리고 자산 증가로서 차변에 대급 부가세가 얼마예요? 1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할부로 지급했지만은. 자, 그리고 대변에는 이 가지급금이 대변에 감소가 되죠. 대변에 가지급금 10만 원이 감소가 되고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 10만 원이면은 1,090만 원이 된가요? 1,090만 원. 1,090만 원 뭐예요? 부채 증가로서 미지급금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되겠죠? 그 가지 부분, 계약할 때 지급되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거래 사례를 보면은 뭐예요?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승용차를 이번에는 구입했어요. 앞에 거래 사례에서는 뭡니까? 생산부서에서 사용할 차량을 구입했죠. 트럭을. 그런데 이번에는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소형 승용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대금 2,200만 원은 할부로 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차변의 자산 증가로서 차량 운반구 2천만 원. 그리고 같은 차변의 자산 증가로서 앞서 거래 사례에서는 뭐예요? 대급 부가세였죠.
대급 부가세가 아니라 이거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 200만 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부가세가 그 하단에 제가 그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부가가치세법상 승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형 승용 차량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소형 승용 차량에 대한 범위 이런 부분들은 실제 세무회계 일반에 가서 세부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라도 최종 소비자로 봐서 부가세를 납부할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데 이를 바로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부분은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차량 운반구. 자, 그리고 할부니까 대변의 부채 증가로서 미지급금 2,200만 원.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여기 거래 사례에서는 제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만은, 뭐,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자, 뭡니까? 이러한 차량을 구입해서 어떻게 해요? 차량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세, 취득세가 납부가 되죠?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차량 운반구라고 처리해야 됩니다. 차변의 자산 증가로서 차량 운반구. 그리고 대변에는 자산 감소로서 현금 예금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차량을 구입할 때, 구입해서 등록을 할 때 채권을 구입하게 되겠죠. 이러한 채권, 채권. 어떻게 보실 거예요? 유가증권을. 한 두 번 언급이 됐죠? 유동자산에서 말하는, 유동자산의 당좌자에서 말하는 뭐였어요? 단기 투자 자산으로서 매도 가능 증권을 볼 것이냐? 아니면 비유동자산의 투자 자산으로서 장기 투자 증권을 볼 것이냐? 즉 만기 보유 증권으로서 이를 통칭하는 과목은 장기 투자 증권이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노트도 하셨을 거니까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어디에다가 처리할 것인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문제로 나오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바로 차량 등록을 할 때 채권을 사야 되잖아요. 얼마를 사야 되냐? 100만 원치를 사야 된다. 그런데 오늘 바로 대팔면은 7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30만 원 손해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채권을 구입해서 100만 원에 구입해서 70만 원에 양도,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차액 3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채권을 구입했다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차량 등록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 30만 원을 뭐로 볼 것이냐?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로 봐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특이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회계, 기업회계 기준을 이렇게 해석을 전후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막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생각이 있으면 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같이 한번 또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석할 때는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는 사무실 집기를 준비하는데 이때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100만 원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 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부서별 정비를 위해서 칸막이 공사를 하는 경우 많죠. 요즘 인테리어 그 시설 아주 멋지게 잘 하시던데요. 이런 경우 그 대금 1,100만 원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럴 때 무엇으로 할 것인가? 차변의 자산 증가로서 비품 1,000만 원. 자산 증가로서 차변의 대급 부가세 100만 원. 대변에는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대변의 부채 증가로서 미지급금 1,1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시에 보면은 업무에 사용할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고 2,200만 원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고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죠. 이런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차변의 자산증가로서 비품 2천만 원과 자산증가로서 대급 부가세 200만 원. 대변에는 부채 증가로서 미지급금 2,200만 원. 자, 그 다음 예시에 보면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컴퓨터를 구입하고 대금 330만 원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도 차변의 자산 증가로서 비품 300만 원. 예, 자산 증가로서 차변의 대급 부가세 30만 원. 대변에는 부채 증가로서 미지급금 330만 원. 즉, 지금까지는 거래의 시가 전부 다 자본적 지출이죠. 그런데 업무용으로 사용할 팩스를 구입하고 대금 50만 원은 55만 원이죠. 부가세 포함해서. 예,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차변에 비용 발생으로서 소모품비 50만 원. 대급 부가세 차변에 5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자산 감소로서 현금 55만 원. 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팩스 50만 원짜리도 우리는 뭐 다른 자산이 다른 비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산으로 처리하겠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즉 지어졌네요. 100만 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세법에서 100만 원을 기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세금 계산상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용으로. 그런데 우리는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짜리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우리는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비용으로 즉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전환시키겠다. 가능한 일입니다. 예, 우리가 너무 세무회계 쪽에 치중해서 회계처리를 하다 보면은 세무회계 그 규정이 세법 규정이 그게 정답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기가 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 개시에 관련된 거래 사례로서 우리가 공부하기 쪽에 들어와서 자본 출자에 관련된 것, 외부 차입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사업 준비에 관련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자본 출자에 관련된 부분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자본, 그 거래 사례 정리해봤고, 또 외부 차입에 관련된 부분은 시설자금 차입과 운영자금 차입. 자, 그 다음에 사업 준비에 관련된 것은 사업장 준비, 기계설비 준비, 그리고 운송수단인 차량 운반구 준비, 직기비품 구입하는 거,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장 준비는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장을 우리가 건설회사에 의뢰해서 신축하는 경우. 두 번째는 완공된 그러한 건물을 그대로 매입을 하는 경우. 아니면 우리가 빌려오는 경우, 빌려 쓰는 경우. 그죠? 그 다음, 기계 설비를 준비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관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많이 전달을 못 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소형 승용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 그리고 직기비품에 대해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이러한 판단 기준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의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되시죠? 예. 그러면은 사업 준비가 됐으면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재고 자산을 구입하고 매입해서 이거를 뭐 그대로 유통업에서는 판매하고 제조업에서는 생산, 가공을 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건설회사에서는 공사를 진행을 해서 인도하는 뭐 이러한 일반적 상거래, 즉 재고 자산을 사고 파는 그러한 우리 회사의 중심이 되는 그런 거래에 관련된 거래 사례를 업종별로 나누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반적 상거래를 유통업부터 같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